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이중모음 이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이중모음 봐보세요. 이중모음. 자, 여기 봐봐. 일단 읽어볼게.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밑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모음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반모음과 딴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반모음이 먼저 알아야겠지. 반모음 맞지? 반모음. 자, 일단은 여기 왼쪽에 여기 반모음 보이죠? 별표 쳐주세요. 자, 1번 읽어볼게. 혼자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단모음과 결합해서 밑줄 아주 짧게 발음되고 사라져버리는 모음이래. 그래서 보통 반모음은 이중모음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별표 치세요. 반달표를 사용해서 요렇게 나타난대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무슨 모음이라 그래?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모음과 이러한 반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중이야. 자, 이거 봐볼래? 자, 요게 반모음 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발음하는 거야. 그냥 이가 아니고 이. 그리고 단모음 아. 그래서 결합하면 이야, 이야, 이야. 가지고 야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3번은 그냥 읽어볼게요. 모음과 자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의 성질이고요. 단모음과 달리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자음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반모음은 모음의 특징과 자음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해봅시다, 우리. 반모음 2계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나왔죠? 별표 치시고, 별표 치시고. 자, 야, 여, 요, 유, 예 보이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한 두어 개만 한번 해볼게. 봐봐. 안 써도 되니까 봐봐. 봐봐. 지금 반모음 2로 시작하는 거래. 요거. 요게 반모음 2야. 지금 쓰지 말고 칠판 봐. 그리고 플러스 아라고 하는 단모음을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내가 빨리 발음하는 거라 했잖아. 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중모음 뭐가 나오죠? 야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야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반모음 2계열로 시작하는 모음이 되는 거야. 하나 더 합시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요 해볼까? 저기 요. 이거랑 요걸 결합하면 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요가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야, 여, 요, 유, 얘는 반모음 2로 시작하는 모음이 되는 거야. 이중모음이. 이제 두 번째 가볼까? 요거 별표. 두 번째는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밖에 없대요? 의밖에 없대요. 의밖에 없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단모음 의랑 단모음 이. 그럼 이거 결합하면 어떻게 돼? 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만들어지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자, 잘 보면 첫 번째 거는 반모음 2계열로 시작했고 두 번째 거는 반모음 2계열로 끝났어요. 됐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중모음이다. 세 번째 별표. 이번에는 반모음 2가 아니고 오나 우계열이야. 반모음 오나 우계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래. 와, 왜, 워, 왜래. 하나 해볼까?
자,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야. 자, 그러면 빨리 발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네? 오아, 오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중모음 뭐가 만들어져? 와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 반모음 오나 우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자,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 몇 개 나온다? 11개 나온다. 됐나? 자, 그래서 단모음 10개랑 이중모음 11개 해가지고 총 21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중모음 잊지 마세요. 내려갑시다. 이제 표준 발음법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이란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우리가 큰 것 좀 볼게요. 근데 큰 거. 오늘 혜미 오늘 10시까지 안 할게. 알겠지? 네, 오늘은 어쨌든 간에 10시까지는 안 할 거니까 딱 집중해서 가자. 자, 음운 변동.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인데, 그냥 이건 편하게 지금 봐봐. 티읕의 경우 바, 티읕, 바, 디귿과 같이 받침 위치에 오거나 바, 티읕, 만, 그 다음에 반만, 바치와 같이 특정한 음운과 연결되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된대요. 자, 일단 그래서 요것만 믿으세요.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음운 변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음운 변동. 그래서 음운 변동 현상은 4개가 있어요. 자, 별표 4개가 있어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 그래. 오늘 교체에서 좀 몇 개만 들어갈 거야. 야, 딱 봐봐 얘들아.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된소리 대기. 여기가 되게 많지. 탈락,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읒 탈락, 아어 탈락. 여기도 졸래 많은데요. 막상 배우면 여기가 더 많아요. 알겠죠? 여기는 종류가 많아 보일 뿐이에요. 자, 축약, 거센소리 대기, 모음 축약. 여기는 한 15분 만에 끝나요. 그리고 쉬워. 그리고 첨가,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사이소리 현상 나는데, 자, 너네 학교쌤이 나눠준 프린트를 보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빠져 있더라고. 원래는 배워야 돼요. 근데 빠졌어요. 그래서 2학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행인 줄 아세요. 알겠죠? 사이소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려요.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 알겠지? 근데 2학기로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더라고, 다행히도. 그래서 첨가는 니은 첨가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니은 첨가, 뭐 반모음 첨가 정도. 그래서 자, 이렇게 4개를 어쨌든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만약에 추가하면 하고 그냥 2학기로 여러분들 넘어가면 그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음운 변동의 현상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와봐. 일로 와봐. 여기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묶으시고 별표입니다. 얘들아 잘 봐. 여기 x, y 이거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봐봐. x, a, y, x, b, y 보여? 그러면 변동 이전, 음운 변동 이전은 a였지. 그리고 음운 변동 이후에 b 보여? a가 b로 지금 교체됐지. 그러면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있는 거야? 개수. 변화는 없는 거야. a도 1개, b도 1개. 오케이? 그래서 음운 개수 변화는 0이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0이고. 두 번째, 탈락이야. 얘들아, 탈락이라고 써있잖아. 탈락. 자, 변동 이전엔 a가 있는데 변동 이후에 a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음운 개수의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xa1인데 잘 봐라. xa1인데 변동 이후 xcy니까 a하고 b가 만나서 c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야. 그걸 축약이라 그래. 2개가 만나서 새로운 거 하나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오케이?
그럼 2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었어? 1개로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개수 변화 마이너스 1이야. 됐나? 자, 마지막 첨가는 x, y인데 중간에 a가 새롭게 추가됐네. 그래서 첨가는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4개 현상 중에 의문개수의 변화가 없는 거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교치밖에 없어요. 됐나? 오케이 바리?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요것도 좀 보고 갑시다. 자, 잘 안 보이면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요. 자, 홑받침. 그럼 홑받침은 뭐야? 자, 혜민이 강 써있지, 강. 그럼 여기서 받침이 뭐예요? 받침. 이응이지. 그죠? 이응 하나로만 돼 있잖아. 홑받침. 별거 없죠? 두 번째, 쌍받침. 쌍받침은 뭐야? 쌍기역이나 쌍시옷처럼 같은 자음을 나란히 연결한 거죠. 그다음 겹받침. 그래도 별 배치자. 이런 용어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 있어. 겹받침. 그럼 뭐예요? 갑 할 때 비읍 시옷 이런 거죠. 됐습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 겹받침은 자음이 하나로 취급될까 2개로 취급될까? 2개. 알겠어? 그러면 쌍받침은 이게 있어. 그러면 이게 쌍받침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받침, 그러니까 자음 하나로 돼 2개야. 하나야. 자, 강은 이응이라고 하는 홑받침 하나, 쌍기역 하나, 비읍 시옷 겹받침은 비읍 시옷 2개. 알겠니? 오케이. 자, 알아두셔야 돼. 자, 밑에 볼까요? 홑받침과 쌍받침이 보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따 할 거야. 겹받침이 보이면 자음군 단수라 다음 주에 할 거야. 자, 이걸 생각해 본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체크했고요. 자, 우리 이제 의문 변동을 들어갈 건데, 자, 요걸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살짝쿵 이게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눈으로 편하게 보셔도 돼요. 봐보세요. 형태소가 있더라고요. 형태소. 어렵지 않아요. 봐봐. 자, 일단 형태소라는 거는 첫 번째 실질적 의미의 유무와 자립성 유무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류부터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서는 첫 번째 실질 형태소, 두 번째는 형식 형태소가 있어요. 자,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 또는 뜻을 가진 형태소예요. 자, 아기. 의미 있어 없어? 아기 있잖아. 그럼 무슨 형태소? 실질. 자, 새. 이것도 의미 있어 없어? 있잖아. 그 다음에 옷. 의미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를 뭐라 그래 얘들아? 동사나 형용사? 용언이라 하지? 그러면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나 형용사는 뭐하고 뭐로 되어 있지?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지. 맞아? 여기서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시, 어간은 뭘 가지고 있다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됐나? 그러면 여기서 입하면 뭐겠니 얘들아? 뭐겠어? 옷을 입다 할 때 입이잖아. 이 입이 아니고. 그러면 입다 할 때 입의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입은 실질 형태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두 번째, 형식 형태소 가볼게. 문법적인 의미, 기능만 가진 형태소래. 가, 을, 지후가 할 때 가가 뭐야? 품사가 뭐냐고, 품사가. 아니, 그건 문장이고. 자. 내 이름 쓰자.
영재가 밥을 했어. 그러면 영재는 뭐예요? 품사가 뭐야? 품사. 명사지 명사. 명사잖아 명사. 그러면 가는 뭐야? 사. 알겠죠?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가는 뭐라고요? 조사야 조사. 관계연 조사. 알겠냐? 그러면 저기서 가는 여기 가와 같은 조사야 조사. 자 뭐뭐을 밥을 밥 품사 뭐야? 명사. 을 뭐예요? 똑같이 을 뭐예요? 조사. 목적격 조사 조사. 알겠니? 그래서 가나 을과 같은 조사는 무슨 형태소라고요? 형식 형태소야. 야 얘들아 가나 을 자체가 의미가 있어? 조사가 의미가 있어? 없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하고 다. 이거 뭐라 그럴까? 하고 다. 우리 어감 뒤에는 뭐가 들어가죠? 어미가 들어가죠. 맞지? 자 어미에는 말의 끝 무슨 어미가 있지? 어말어미가 있고 맞지? 어말어미 앞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어미를 뭐라 그러지? 선어말어미라고 하잖아.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그죠? 높임을 표현하는 선어말어미. 그럼 여기서 있지 얘들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주로 선어말어미인 거야. 다는 어말어미인 거야. 그럼 어쨌든 어시나 다나 어미잖아. 어미 맞아? 어미 자체는 특별한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 을과 같은 조사 아기 가 할 때 가, 새 그죠? 옷을 할 때 을, 이런 조사 같은 거 있죠. 조사는 형식 형태소라 그래요. 어따와 같은 각각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어미는 형식 형태소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에 따른 분류, 실질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 자립성 유무 가볼까? 자 자립 형태소는 말 그대로 뭐야?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야.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야. 다른 형태소인 조사, 어미, 접사가 뭐예요? 접사. 봐봐 일로 와봐. 얘들아 봐봐. 접사가 뭐야? 자 봐보세요. 맨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럼 맨발은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복합어 중에서도 파생어라는 단어라 그래. 그럼 뭐하고 뭐가 결합된 거야? 맨 플러스 발이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발은 실질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발과 같은 단어를 의미의 중심 부분 어근이라 그래. 그러면 어근의 뜻을 더해주는 걸 뭐라 그럴까? 접사라 그래. 접사. 근데 접사가 어근 앞에 있으면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라 그러고, 맞죠? 자 어근 뒤로 가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 어근 앞에 있으니까 이 매는 접미사야 대가리 접두사야? 접두사가 되는 거죠. 접사의 종류는 접두사. 오케이? 잘 봐. 그러면 발이라고 하는 어근은 의미가 있어. 근데 매는 혼자 있으면 의미가 어때? 성립될 수 없어. 봐봐 얘들아. 맨땅 할 때 맨땅 할 때 있잖아. 쌤이 만약에 야 맨 봐봐. 맨 이러면 니네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맨 뒤에 땅이 돼야지 밑에를 우리가 보아서 알아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접두사든 접미사든 접사와 같은 것은 혼자 있을 수 없다고. 이해가? 이제 다시 와봐. 다른 형태소인 조사라든지 가, 을 같은 거, 어미라든지 다 같은 거, 자 맨발 할 때 맨과 같은 접사 이런 거와의 결합 없이도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야. 그래서 무슨 형태소를 한다고? 자립이야.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자 아기, 새, 옷 혼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아기, 새, 옷과 같은 것은 자립이자 실질이야. 실질이자 자립이야. 알겠니? 됐어? 두 번째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의조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대요. 봐봐. 가나 을. 얘들아, 가나 을과 같은 걸 뭐라 그래? 조사. 알겠니? 다 같은 걸 뭐라 그랬지? 어미. 됐나? 그러면 입었다 할 때 입은 뭐였어? 어간이야. 잘 들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네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거를 용언이라고, 용언이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잖아. 얘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얘는 변하는 부분이죠. 맞죠? 자, 그러면 어간 어미 되어 있을 때 어미부터 해보자. 우리 어미는 무슨 형태소이자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이자. 야, 어미 혼자 있을 수 있냐? 얘 혼자 있을 수 있어? 야, 동사 와봐 얘들아. 동사 먹다가 있어. 다 혼자 있을 수 있어? 앞에 뭐가 있어줘야 돼? 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자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이야. 자, 그러면 어간 자체는 쌤이 뭐라 그랬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 그럼 얘는 형식이야, 실질이야? 실질 형태소야. 외워. 근데 어간 혼자 있을 수 있니? 뒤에 뭐가 와줘야 돼? 아미나, 어간 뒤에 뭐가 와줘야 돼? 어미가 와줘야 되지. 맞아? 먹다 할 때 먹만 있으면 안 되잖아. 뒤에 다든 고든 뭐가 와줘야 되잖아. 그러면 자, 어미가 와줘야 되니까 얘는 자, 어간은 실질이지만 저기서는 자립이야, 의존이야? 어간은 어미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어간은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그치, 의존인 거야. 알겠어? 외워이? 이거 외워야 돼. 어간은 실질이자 어미가 필요하니까 의존. 어미는 의미가 없어. 형식 형태소이자 어간이 필요하니까 뭐라고? 의존. 알겠니?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 형태소 잠깐 보고 갔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우리 여기. 자, 의문 변동 이제 시작해보자. 자, 교체부터 보세요. 교체. 자, 교체라는 거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래요. 바뀌는 현상 밑줄. 그래서 교체야. 그래서 음절이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다 배울 거예요. 자, 탈락은 원래 있던 의문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자, 사라지는 현상. 자음분 단수라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아웃 탈락 다 배웁니다. 자, 축약은 두 개 의문이 한 개 의문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센소리 대기 모음 축약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두 개 묶으세요. 두 개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1 써놓으세요. 음운 개수의 변화가 있다는 거야. 음운 개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축약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첨가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롭게 더해진 거야.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사이소리. 이건 안 할 겁니다. 사이소리는. 자,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1 써주세요. 플러스 1. 없었던 음운이 새롭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체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교체 봅시다. 교체에서 이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거든. 자, 해볼게. 일명 줄여서 음끝규라고 합니다. 음끝규. 잘 보세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얘들아 끝소리 밑줄 쳐봐. 여기서 끝소리가 뭔 줄 알아? 받침이야. 즉 종성이야. 자, 끝소리는 받침이자 종성이야. 쓰세요. 받침이자 종성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음절의 끝에 위치한 자음이 헛받침, 쌍받침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음 중 암기야. 이거 암기야, 암기. 자, 암기. 자,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보세요.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세요. 자, 중 하나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밑줄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 보세요. 이제 세 개 봐봐 얘들아. 자, 끄크 나왔지. 끄크 봐봐. 요런 단어 있지. 바에다가 쌍기역 있잖아. 그럼 우리가 표기할 때는 요렇게 표기하지. 근데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박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기할 때는 끄로 하지만 알겠니?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부업 봐봐. 표기할 때는 우리가 크로 하죠. 근데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부업 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왜? 음절의 끝에 위치한 자음인 그느드르 느르 또는 가느다란 물방울만 발음된다고 써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끄랑 크는 그로 발음된다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봐봐. 스스즈 츠트흐. 나 이거 공부할 게 있네. 스스즈 츠트흐는 모두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됐나? 이거 외우세요. 이건 좀 외워주는 게 좋아. 감으로 하려 하지 마. 문법은 여러분들이 고수가 된 다음에 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죠? 인제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감으로 해요. 자, 보면 낫, 스, 즈, 츠, 트 보여? 칠판 봐. 스, 즈, 츠, 트야 전부 다 받침이. 근데 이걸 발음하게 되면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뭐로 다 바꿔야 돼? 디귿으로 바꿔야 돼. 됐나? 스, 즈, 츠, 트는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있다. 있다. 쌍시옷이죠?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지만 발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귿으로 바꿔야 돼요. 따는 냅두세요. 배우니까. 자, 그다음에 놓치다 할 때 히읗 보여요? 히읗. 자, 히읗도 뭐로 바뀌었죠? 지금 디귿으로 바뀌었지. 됐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자, 스, 즈, 츠, 트, 흐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디귿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봐봐. 입 할 때 피읍이 비읍으로, 앞 할 때 피읍이 비읍으로. 됐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 7개만 연들 발음되는 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음끝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보면 요거 좀 볼까 우리? 자, 요 조항 봐보세요. 학교 프린트 보니까 자, 이렇게 다 조항이 붙었더라고 얘들아. 자, 여기 파랑의 별표쳐. 숫자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 파랑, 팔항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야. 자, 파랑 받침 소리로는 이게 끝소리 규칙이다.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에 7개 자음만 발음된다. 별표. 자, 이걸 음끝규라 그래. 써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딱 써놔. 자, 끝소리가 내가 뭐라 그랬지? 받침. 자, 됐죠? 봐보세요. 끄크는 그로. 좀 기다려줄까? 자, 그 다음에 구왕도 별표 쳐놔봐. 봐볼래? 끄크는 그로,
스스 즈츠 트는 드로 트는 브로 발음한다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음끝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닭다로 표기하지만 이걸 발음으로 표기하면 발음으로 하면 끄가 그로 바뀌어 있죠. 또 봐보세요. 빗다 머리를 빗다 할 때 이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어 있죠. 자, 꽃 할 때 치읓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어 있지. 덥다 할 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어 있지. 맞나? 자, 이런 것들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근데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지 뭔지 다 공부했어. 끝났어.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알아야 돼. 응? 교체, 축약, 탈락, 첨가 4개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무슨 현상이야? 교체야. 알겠지? 왜 교체인 줄 알겠지? 쌍시옷 하나가 디귿으로 교체됐잖아. 맞아? 그래서 음끝규는 교체 현상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음을 볼게요. 자, 연음 좀 보고 한번 쉴게.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자, 연음의 적용 봅시다. 1번 먼저 봅니다. 조금 확대할까? 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왜 아까 형태소 본 줄 알겠죠? 여기 네모 치시고 별 붙여놔요. 자, 형식 형태소 뭐 있었지? 조사, 어간 뒤에 들어가는 어미, 어근 앞이든 어근 뒤에 붙는 접사. 알겠지? 이런 것들이 형식 형태소였어. 다시 보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플러스 모음으로, 여기 모음에 동그라미 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났을 때 홑받침 내지 쌍받침은, 여러분들 홑받침은 뭐라 그랬죠? 받침 하나, 자음 하나. 쌍받침은 뭐야? 쌍기역, 쌍디귿 같은 거. 예를 들어 자, 연음된다. 연음 동그라미. 연음되고. 조심할 점. 이 연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봐볼까? 자, 요거 얘들아. 요거. 닭가 할 때 쌍기역 보여? 이 쌍기역 홑받침이야, 쌍받침이야? 쌍받침이지. 그리고 옆에 아는 뭐라고 써 있어? 어미라고 써있지. 어미는 여러분들 무슨 형태소지? 형식 형태소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연음이란 게 적용된대. 그럼 연음은 대체 뭔데요? 요게 뒤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됐어? 다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보여줄게. 일로 와봐.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게 어간이고 요게 어미란 말이야. 그럼 어미는 형식 형태소고, 이거 자음으로 시작됐어, 모음으로 시작됐어? 이거 모음으로 시작됐지. 그러면 앞에 있는 쌍받침 쌍기역이 뒤로 넘어간다고. 이 넘어가는 걸 연음이라고 하는 거야. 연음. 알겠니? 자, 그러면 최종 발음이 뭐가 돼요? 다 따로 발음되는 거야. 표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 오케이. 자,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까? 봐봐 얘들아. 야, 너희들 어차피 이거 봐. 이거를 문법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발음해봐. 편하게 발음하면 높이다 이렇게 발음되지. 자, 피읍. 자, 이 피읍 있죠? 피읍. 자, 우리 피읍은 피읍은 무슨 받침이에요, 여러분들? 홑받침이죠. 그리고 여기서 높이다 할 때 이자는 접사래. 그러면 접사니까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알겠어? 그러면 뭐가 적용된다고? 연음이 적용돼서 피읍 받침이 뒤로 넘어가. 그래서 높이다가 된 거야. 알겠니? 아니 근데 잘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 분명히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그럼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이거거든? 아이고 이거거든? 그럼 우리가 얘들아 요거 발음할 때 노비다라 그래? 노비다라 그래? 높이다라 그래? 높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왜 적용이 안 되는데요? 자 와봐 봐봐. 실질 형태소를 해야 돼. 알겠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연음이 돼. 근데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 그래서 바로 밑에서 배울 거야. 자, 일단은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는 걸 꼭 외워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봐봐. 두 번째는 겹받침입니다. 겹받침. 자, 겹받침은 밑줄 쳐. 뒤에 것만을 연음한대요. 뒤에 것만을 연음한대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봐보세요. 닭고기 할 때 닭 나왔지? 자, 그리고 여기 을은 당연히 조사입니다. 그러면 을은 조사니까 무슨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발음하면 자, 어떻게 되죠? 달글이 돼. 왜? 겹받침이면 뒤에 것만을 연음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겹받침 중 뒤에 것이 기역이고 기역이 뒤로 넘어가니까 달글이 되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오케이. 하나만 더. 봐봐. 을퍼 할 때 겹받침 리을 피읍 보이지? 뒤에 거 피읍이 뒤로 넘어가. 그래서 을퍼 이렇게 된 거야. 자, 됐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연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묶어서 연음이라고 써주세요. 알써나? 연음. 연음. 자, 연음. 그리고 조심할 점 밑에 써놔. 연음은 이거 시험에 나와.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다시.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발음 현상이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연음은. 자, 여기 써놨어 내가. 그치? 연음은 음운 변동 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됐니? 이렇게 써있는 거야. 야, 봐봐. 옷 플러스 이 보여?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야.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야. 그럼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된다 그랬지? 그래서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오시. 이것도 봐봐.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비시. 치읓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비치. 자, 티읓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곁을. 자, 지읒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비지. 자, 치읓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꽃에. 알겠냐?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연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마지막 여기 보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 쪽 볼 거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별표 3개. 자, 실질 형태소 별표 3개. 잘 봐. 헛받침과 쌍받침 경우에는 밑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연음된대요. 아, 이제 음끝규 나왔네요. 음끝규. 한번 볼까? 봐봐. 자, 아민이가 얘기해봐. 꽃하고 위가 나왔지. 자, 꽃 뒤에 위 있지. 위. 이 위는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응? 위는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위. 위 아래 의미가 있잖아. 위 의미가 있잖아. 그럼 이거 형식이야, 실질이야? 실질이야. 말 좀 해라, 말 좀. 실질이야. 그럼 봐봐.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음끝규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 거야. 칠판 봐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음끝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여는 된대요. 그러면 디귿 받침을 뒤로 넘기니까 최종 발음이 꼬뒤가 되는 거야. 알겠냐? 하나만 더 한다. 하나만 더 하자. 자, 헛웃음 가볼까? 헛웃음. 헛 플러스 웃음이야. 응? 그러니까 헛 플러스 웃음인데 자 보자. 웃음이라는 거 있지. 웃음이라는 거 의미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거는 형식이야 실질 형태소야? 실질이야 실질.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들어가면 음끝규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시옷 받침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디귿으로. 됐나? 그리고 나서 여는 된다 그랬죠. 디귿이 뒤로 넘어가. 그래서 허두슴이 된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아 연음이랑 음끝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 실질 형태소가 뒤에 있는지 형식 형태소가 뒤에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지 풀려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 그냥 발음해봐요. 편하게 얘들아 이거 발음해봐. 꽃이라 그래? 꽃이라 그래? 누가 꽃이라 그래요? 알겠죠? 꽃이라고 하잖아. 꽃이. 그치? 그럼 꽃이라고 발음이 되고 그걸 한번 적용해서 해보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감으로 공부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나타날 때는 콧받침, 쌍받침의 경우 음끝규를 적용하고 연음한다는 거야. 자, 이제 겹받침 보자. 겹받침은 사실 자음근 단순화라는 게 있어.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 다음 주에 배우니까 밑줄 많잖아. 그냥 이거야 얘들아. 겹받침이 뭐야? 비읍, 시옷, 리을, 기역 이런 거지. 이게 그냥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비읍, 시옷이 있으면 시옷이 사라지거나 비읍이 사라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자음분 단순화, 자음분 하나로 줄어드는, 알겠죠? 이런 겁니다. 요걸 한 다음에 뒤에 연음하면 돼요. 뒤에 연음하면 돼요. 봐봐. 느낌만 보고 가. 갑, 있는 보여? 갑 뒤에 이시지 얘들아. 우리 아까 보고 갔잖아. 어간, 어미 둘 중에 어간은 내가 뭐라 그랬어? 혼자 있을 순 없어. 어미랑 있어야 돼. 그래서 의존인데 어간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간은 뭐라 그랬죠? 실질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갑, 인, 는 했을 때 it은 어간이야. 그럼 어간이니까 실질이야. 그러면 자음분 단순화가 돼서 비읍, 시옷 받침이 뭐로 바뀌었니 얘들아? 비읍으로 바뀌었지. 비읍으로. 됐나? 됐죠? 그리고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거야.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고, 자, 그래서 비읍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연음 현상이 나타나서 갑있는 이렇게 최종 발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겹받침은 어차피 뒤에서 하니까 냅두시고요. 요거부터 해주시라고요. 음끝규. 됐어? 자, 그래서 형식인지 실질인지 잘 구분해 주시고 여기 봐봐 얘들아. 요 2번 봐봐. 요거 하고 딱 쉴게. 옷 플러스 안 보여? 여기서 안은 안과 밖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야. 써있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안. 그러면 실질 형태소면 뭐가 적용된다 그랬어? 음끝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시옷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음끝규가 적용된 다음에 뒤로 넘기는 연음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최종 발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오단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자, 그래서 자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을 안 합니다. 그냥 연음만 됩니다. 그리고 자 실질 형태소가 뒤에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된다? 자,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하시면 된다.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자 연음에 대한 표준 발음법 있죠? 자, 요거는 잠깐 끊고 하자. 잠깐 끊고 하자.